그가 그토록 원하고 고대하던 날이 왔습니다. 바로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EPL 경기에 출장하는 일인데요. 왕의 DNA를 지닌 성골 에릭 다이어가 앞으로 최소 3경기 토트넘 선발 출장할 것이 확정됐습니다. 이유요? 간단합니다. 주전 경쟁에 있는 선수들이 줄줄이 쓰러져 부상 아웃됐거든요. 그렇게 훈련장에 출몰해 불필요할 정도로 거친 태클을 그것도 경쟁 선수들에게만 마구 지르더니 결국 피로도 때문인지 첼시전에 우수수 쓰러지고 말았는데요. 그가 만들어낸 이런 모습에 9명만 뛰었던 토트넘은 결국 시즌 첫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토트넘 팬들은 물론이고 현지 언론과 해설위원 등으로 활약하는 레전드 선수들은 입을 모아 손흥민과 토트넘을 칭찬하고 있거든요. 감독의 기계에 대해서도 극찬합니다. 선수가 빠져나가는 상황 속에서도 중앙선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공격 라인을 최전방으로 끌어올려 때리고 또 때리고 전략을 취했거든요. 평점도 승리팀 첼시와 대등한 수준입니다. 특히 골키퍼 비카리오의 선방은 압권이었죠. 4골을 먹히는 상황 속에서도 말입니다. 오늘은 손흥민과 토트넘을 둘러싼 악몽과도 같던 첼시전을 리뷰하며 결국 살아남은 다이어가 기어코 부활하는 것을 지켜봐야만 하는 앞으로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토트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부주장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퇴장으로 최소 3경기를 결장한 데 이어 미키 판더펜이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자리를 비워야만 하는 상황이 왔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바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다이어의 복귀를 의미하는 겁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기사를 찾아보니 정말로 로메로 등 주전 선수들의 아웃이 확정돼 있었습니다. 영국 데일리 메일은 센터백 미키 판더펜이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자리를 비운다. 크리스티안 로메로는 퇴장 징계로 3경기를 결장하고 데스티니 우도지도 1경기를 결장한다. 남아있는 마지막 선수들의 출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라며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확언을 했죠. 사실 이게 정말 쓰라린 일입니다. 토트넘은 홈에서 열린 첼시전에서 1대4로 패배했는데요. 이날 패배로 토트넘은 리그 시작 2달이 넘는 시간 동안 패하지 않던 기록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패배보다 더 걱정되는 일은 선수들의 퇴장과 부상이었는데요. 시작은 좋았습니다. 사실 경기 내내 좋은 모습은 많았습니다. 먼저 전반 6분 만에 토트넘은 클루셉스키의 선제골을 시작으로 앞서갔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치열하게 오가던 경기 전반 33분 로메로가 페널티 구역 안에서 과열된 경기 양상 속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리바이 코릴에게 공과 상관없이 발길질을 하더니 전반 33분 거친 태클을 페널티 박스 안에서 범해 퇴장을 당해 늘 생각했던 리스크를 여지없이 보여주고 말았는데요. 로메로는 이 퇴장으로 잉글랜드 축구협회 주간 대회 3경기를 결장하게 됐죠. 토트넘은 이 파울로 페널티킥을 내줬고 콜 팔머에게 동점골을 내주고 말았는데요. 그럼에도 토트넘의 기세는 겨우 한 골로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악몽 스토리가 시작됐습니다.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메디슨과 판더펜을 교체 아웃시킨 뒤 호이비에르와 로얄을 투입해야만 했거든요. 이유는 부상입니다. 판더펜은 전반전 막바지 햄스트링을 부여잡았는데요. 판더펜은 로메로가 나간 이후 더 많은 범위를 커버해야 했습니다. 부담감으로 다가와 더 많이 뛰었고 결국 탈이 난 듯했죠. 이어 정말 메디슨은 알 수 없는 부상으로 아웃됐죠. 이렇게 전반전에만 3장의 교체 카드를 사용한 토트넘은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또 다른 악재를 마주했습니다. 왼쪽 풀백 우도즈가 첼시 공격수 스털링과 볼 경합 중 거친 슬라이딩 태클을 시도했고 전반전 한 장의 옐로 카드를 받았던 우도즈는 결국 2번째 경고를 받아 레드 카드를 받아야만 했던 겁니다. 결국 9명으로 11명의 첼시 선수들을 상대해야만 했고요. 후반 30분까지 잘 버텼지만 결국 니콜라스 잭슨에게 해트트릭을 허용해 1대4로 패배하고 말았던 최악의 경기로 기록됐죠. 자, 이제 그럼 뭐가 문제냐 하니 지금의 토트넘을 잇도록 도운 신예의 주전 선수들, 특히 2명의 수비수가 없는 상태에서 경기를 치러야 한다는 점입니다. 메디슨의 충성심도 도마 위에 올랐죠. 경기가 잘 안 풀리고 나쁘게 끝날 것 같으니 이유를 알 수 없는 핑계를 대고 경기장을 황급히 빠져나간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선 주전 신예 선수들의 결장은 지난 시즌 내내 토트넘 발목을 잡았던 고질적인 수비 문제의 핵심축인 다이어의 화려한 귀환을 의미합니다. 이제 공백을 메워야 할 선수는 에릭 다이어와 벤 데이비스거든요. 다이어는 첼시와의 경기에서 교체 투입된 한 경기가 올 시즌 첫 번째 경기일 정도로 사실상 퇴출된 인물입니다. 아예 전력 외선수 취급을 받으며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적 혹은 임대까지 고민했죠. 벤 데이비스 역시 프리미어리그 10경기 중 5경기밖에 출전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입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울며 겨자 먹기를 해야 하는 토트넘은 한동안 아예 출전 가능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 두 선수를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언론 풋볼 런던도 말합니다. 토트넘이 이 기세를 12월 크리스마스까지 이어간다면 우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퇴출되는 것이 확정적이라던 선수들이 나서야만 하는 때가 됐다. 손흥민의 아시안컵 차출 이슈까지 겹쳤다. 1월까지 절대적으로 힘든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요. 토트넘의 올 시즌 가장 큰 위기라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과연 토트넘이 이 위기를 넘기며 상위권 순위표를 지켜낼 수 있을지 영국 현지의 관심이 뜨거운 상황인데요. 여러분도 쉬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수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공격이야 손흥민이 있으니 문제 없는데요. 토트넘은 올 시즌 내내 판더펜, 로메로 듀오를 고집해왔습니다. 두 선수는 수비는 물론이고 빌드업 상황에서도 엄청난 존재감을 뽐낼 정도로 합이 잘 맞았거든요. 시니어 선수들의 호흡도 날이 갈수록 좋아져 토트넘의 상승세를 지탱하는 힘이 됐죠. 하지만 로메로는 기어코 시한폭탄 같던 성격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로메로가 지난 시즌 보인 불안감과 거친 모습이 사라져 긍정적이어서 세간에선 포스텍 감독과 손흥민이 인간 하나 만들고 있다라는 칭찬이 자자했지만 이번 경기에선 아니었죠. 로메로 퇴장에 이어 설상가상 판더펜 부상 이탈로 토트넘은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동안 판더펜, 로메로의 다른 조합을 시험하지 않았거든요. 전문가들이 늘 말하던 선수층이 얇아 문제다라고 하던 문제가 결국 수면 위로 드러난 겁니다. 로메로와 판더펜이 없으면 전문 센터백은 다이어뿐입니다. 2005년생 애슐리 필립스가 있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아직은 믿고 기용하긴 어렵습니다. 다이어의 파트너를 고르고 있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지만 에메르송이 대안이 될 수 있고 호이비에르가 이번 경기처럼 포지션 변화를 통해 센터백으로 나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토트넘의 바로 다음 경기 상대는 울버햄튼입니다. 페드로 네토가 빠지긴 했으나 6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는 황희찬이 전방에 있고 사샤 칼라이지치, 마테우스 쿠냐도 위협적이죠. 라얀 아이트누리, 넬손 세베두가 나서는 경우 윙백 공격도 날카롭습니다. 센터백 둘을 모두 잃은 토트넘의 걱정스러운 상황인데요. 다시 선발로 나서게 될 다이어가 수비를 잘 이끄는 게 관건인 어이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포스텍 감독은 다이어를 격려하면서도 동시에 수비는 됐고 닥치고 공격하자라는 스탠스를 취하기로 마음먹은 것 같습니다. 당장 이번 경기만 봐도 상대보다 2명이나 적은 9명이 뛰는 수적 열세에도 라인을 바짝 올리며 공격 축구를 펼친 엔제보를 선보였는데요. 비록 패했지만 닭공을 실현한 상남자 축구 토트넘 호스퍼를 향한 현지의 극찬이 끊이지 않을 정도죠. 토트넘은 비록 패했지만 수적 열세에도 수비 라인을 끌어올리며 동점을 노리는 공격 축구를 펼쳤습니다. 후반 막판 손흥민의 슈팅은 아쉽게 첼시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기도 하고 다이어의 동점골이 VAR을 통해 취소되기도 했을 정도로 닭공 축구는 분명 효과가 있었죠. 바로 이런 투지가 비록 후반 추가 시간에 니콜라스 잭슨에게 2골을 더 얻어맞아 패했지만 이날 홈팬들은 토트넘의 경기력에 기립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는데요. 포스텍 감독도 경기가 끝난 뒤 인터뷰에서 원조 007 숀 코너리를 닮은 외모에 딱 어울리는 스타일의 멋진 말을 내놓습니다. 9명이 아니라 5명이 되더라도 도전할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해 공격지향적인 축구를 펼치겠다. 우리는 손흥민을 보좌한 선수들의 멋진 공격판들을 갖추고 있다. 공격선이 완성된 상황에서 수비선이 잠시 무너진 것이 안타깝지만 서브 자원 수비수로 기존의 수비를 학습시킬 생각은 없다. 우리는 늘 해오던 축구를 하겠다고 말이죠. 다이어를 어쩔 수 없이 쓰긴 하겠지만 제대로 써먹을 생각은 없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영국 현지 반응도 뜨겁습니다. 비로소 축구를 축구답게 하는 팀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토트넘의 축구는 팬들에게 보는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 가운데 우리 손흥민이 있다는 것이 새삼 자랑스럽습니다. 악재가 겹쳤지만 손흥민과 포스텍 감독 지휘 아래 결국 잘 패해야 할 것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만 메디슨의 이해하기 어려운 회피와 로메로의 감정 컨트롤 문제 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고민해야겠죠. 남은 11월에도 손흥민 선수에게 행운이 따르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